교수님 그 어디다 주기적으로 기부하는 데 있으시죠? 몇 군데 있어요.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계세요? 뭐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 오니까 가끔 당신이 후원한 아동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1년에 한 번씩 오고 그러니까. 뭐 자세히야 모르지. 안녕하세요. 고현숙입니다. 안녕하세요, 한은태입니다. 오늘 소개할 책은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입니다. 그러니까 영어로는 Doing Good Better. 보통 우리가 보면 NGO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자선단체들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약간 칭송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.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. better. 네. 더 좋게 해라. 선한 일도 생산적으로 해야 된다. 아하. 되게 책입니다. 관점이 좋네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책이 되게 좋아요. 근데 우리나라 보면 이제 이런 NGO나 이런 데들은 아예 세무 또 안 하려고 그러잖아. 맨날 신문에 보면 나오잖아. 영수증도 안 내려고 그러고 막 투명성 같은 게 떨어지고 하라 그러면 막 반발하고 막 이러는데 이분은 완전히 다른 거야. 요새는 많이 투명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선한 일도 성과 확인이 필요하다. 선의에도 생산성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제 여러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는 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야. 플레이 펌프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돌면서 이렇게 네. 돌게 하는 거야. 막 이제 삥삥삥삥. 네. 그럼 그 동력으로 물이 나오게끔. 오. 그러니까 플레이 펌프야. 네네네. 그래서 그걸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아서 아프리카에 다 이제 만들어준 거야. 어땠어요? 결과는 폐업을 하지. 뭐 그거 다 사고가 나는 거야 애들이. 돌리다가 고장 나고 또 동네 흉물로 다 전락해. 동네 흉물. 그 아프리카에 왜 그 수세식 변기 같은 거 그게 설치가 그런 거잖아요. 좋았지만 결과는 어찌됐건 참혹한 그런 결과다. 우리가 생각하는 건 되게 다른 거야.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. 선행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. 네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. 아프리카 애들은 이제 학교가 있어도 잘 출석을 못 하는 거야. 그렇죠. 그래서 출석을 하려고 여러 가지 유인책을 하는 거야. 넘버원은 교과서하고 교구제를 사주는 거. 네. 두 번째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주는 것. 세 번째는 기생충 치료약을 주는 것. 세 가지.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이었을까요? 의외인데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거예요, 근데 정답이. 아. 앞에 두 가지는 거의 효과가 없는 거야. 뭐 교과서 사주는 거, 뭐 이건 아무 소용이 없고 기생충 치료제를 줬더니 결석률이 25 줄고 출석 일수가 2주가 높아졌다. 그러니까 같은 재원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실제 그러니까. 그 정책 목표랄까 이런 거를 달성할 수도 있고 그렇죠.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. 난 또 다른 책에서 본 건데 여러 가지 뭐 돈도 많이 쓰고 있는데 모기장을 사준 건 모기장. 근데 모기장이 제일 효과가 좋았다는 거. 아, 네. 거기는 그 풍토병이 많잖아요. 근데 모기장을 해서 모기 안 물리니까 결석률수 확 줄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다른 거야, 결과가. 뭐 위생 수준을 개선하고 이런 거보다 모기장 하나가 더 그러니까 효과가 그래서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방치되는 분야가 있다는 거야. 보면 이렇게 정말 돈이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가지 않아도 좋을 때는 간다.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2011년도에 일본 동부에 그 대지진 났었잖아요. 그때는 워낙 유명한 대지진이니까 돈이 많이 모여서 인당 33만 달러가 모였대요. 인당이라는 거는 재해민당? 그렇죠. 재해민당. 재해 당한 사람당 거의 뭐 한 33만 불이 모였다는 거야, 이렇게. 4억 정도. 야.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결핵으로 훨씬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야. 아프리카에서 결핵으로. 근데 거기는 15,000달러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거야. 그럼 어디 돈이 가야 되느냐. 그래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데 방치되는 분야를 잘 살펴라. 같은 돈을 어디에 지원해야 효과를 낼 거냐. 그렇죠.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한 일도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어떤 예를 들면 르완다에서 그 투치족이라는 거 학살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. 네네네. 엄청나게.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거나 부상당해서 오잖아요. 그때 오르빈스키라는 그 의사가 너무 환자가 많이 오니까 네. 세 단계로 나눈 거야. 즉시 치료할 사람. 그 다음에 24시간 내에 치료할 사람. 이거는 그냥 뭐 어찌됐건 잘 안 될 사람 이렇게 해갖고 제일 먼저 즉시 치료할 사람부터 했다라는 거야.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분리하는 게 좋은데 선한 일도 우선순위가 급한 순으로 해야 된다. 뭐 이런 우리 얘기. 같으면은 치료 불가한 사람한테 매달려가지고 이 사람 더 어떻게든 살려볼까 하고 막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. 그러니까. 근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일할 때도 즉시 해야 될 거. 그쵸. 좀 이따 해도 좋을 거. 어차피 해도 안 될 거. 네.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뭐 해도 안 될 거. 이거에 마음을 쓰자고 예. 고민 많이 하고.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네. 윤리적 소비에 대한 부분이에요. 윤리적 소비. 공정무역도 생각만큼 효과가 없대. 왜요? 나는 될 것 같은데. 왜냐면 생산자한테 그게 잘 안 간대. 아, 수익이. 그래? 생산자한테 제값을 어느 정도 주고 사는 게 공정 페어 근데 트레이드잖아. 이제 그거는 우리 이해가 이상인데 네. 실제를 보면 중개인들이 대부분 다 갖고
진짜요?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뭐안 가는 건 아니겠지만 별로 안 간다는 큰 거야. 차이가 없구나.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더라고.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봐라. 알아봐야 돼. 그러니까 네. 냉정해야 돼. 책 제목처럼. 또 우리는 이럴 것이다라는 막연한 것 속에서 대충 생각하는 게 많은데 잘 따져봐야 돼.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. 우리는 이제 아유 내가 그까짓 거 뭐 10,000원 뭐 도네이션해서 뭐가 좋아지겠어 이런 생각을 네.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분은 어떤 데이터를 들으냐면 52,000불이죠. 연소득이 52,000불이면 그게 상위 1%래요. 우리도 뭐 사실 한 4만 불 그렇죠. 가까이 되니까 우리도 상위 2%낼 거라고요. 근데 하루 1.5달러 미만으로 사는 네. 인구가 12억이래. 1,400칼로리를 먹기 어렵다는 거야 하루에. 네, 네. 응?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물 한 방울이 네. 걔들한테 한 양동이가 될 수 있다는 거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는 만 원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그렇죠. 돈이 된다.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도네이션을 하라. 네.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네. 5가지 질문을 이제 통해서 그걸 확인하라는 게 이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.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. 그걸 먼저 질문해야 되는 거야. 두 번째는 이게 최선이냐? 아니면 차선이냐? 응? 대충 이런 거예요. 영국의 외과 의사죠. 서전들은 한 70만 불 정도 받는 데네요. 네, 1년에. 네, 근데 그 사람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 네. 가잖아요. 네. 그럼 하루에 한 20명쯤 본대요.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. 내가 의사인데 런던에서 70만 불 받으면서 일을 할래? 네가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서 하루에 20명씩 환자를 볼래? 어떤 게 효과적일 것 같냐? 라는 질문 던져요. 재미있네. 정답은 뭐냐면 국경 없는 의사회보다 70만 불 중에 한 30만 불을 보내는 게 훨씬 많은 사람을 효과적이다. 그게 이게 최선의 방법이냐는 거야. 네가 직접 몸으로 때우는 게. 어디 이런 질문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. 적이 없죠. 그렇죠? 우리는 직접 가서 봉사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. 그거는 꼭 아닐 수 있지. 아니죠. 그냥 돈으로 왜냐면 그 하시- 임팩트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. 내 부가가치를 낼 수 음. 있는 곳에서 돈을 더 벌어서 그만큼을 원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얘기죠.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. 이게 최선이냐? 다른 방법은 없느냐?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치되는 분야는 없느냐라는 거죠. 왜냐면 돈이라는 건 기회비용이 상실될 수 있잖아요. 내가 여기다가 투자하는 대신 저기다 투자하면 좋을 텐데. 그쵸.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 살펴봐라. 생각해봐라. 이런 것도 네, 있고요. 좋네요. 그 다음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어차피. 그런 건 없냐는 거야. 내가 이거 꼭 도와야 되냐? 어떤 거가 있지? 응?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 이런 그런 건가? 것들도 있을 수 있죠. 네. 네.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성공 효과라든지 뭐 이런 5가지 질문을 쭉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 이제 대한민국은 NGO가 그렇죠. 많은 국가잖아요. 그렇죠? NGO들이. 그리고 이제 NGO가 하는 역할도 사실은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많죠. 네. 피터 드러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NGO는 기업처럼 경영하고 기업은 NGO처럼 경영하라. 네. 이런 말을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? 들어봤습니다. 네. 네. 인사이트 있는 것 같아. 그렇죠. NGO는 기업과 같이 좀 효율성도 따지고 성과에 대한 측정도 하면서 해라라는 거고 기업은 NGO처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라는 사명을 갖고 일하라는 거죠. 네. 기업은 사명을 갖고 일하고 NGO는 사명만으로 충분치 않다. 생산성을 중시해라. 네. 근데 보면 NGO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 돈 쓰는 걸 보면요. 운영비에 가장 많은 비용을 써. 돕는 데는 별로 못 쓰고 그 인원들 그래서 막 어떤 데는 한 70% 정도를 지금 월급으로 네. 난 그런 NGO 볼 때마다 아니 뭐 저걸 왜 아니 근데 그건 이상한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. 그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? 아니야 그 아시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NGO 사람들의 항변은 이거야. 어떻게 직접적인 지원에 그럼 70%를 쓰고 운영비는 최소화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뭔가를 집행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. 글쎄. 집행하려면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그대로 관리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 운영비라는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재무제표상으로만 보면 이제 한 교수님처럼 야, 운영비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직접 사업비에도 써야 되는데 라는 게 계속 받는 챌린지 중에 하나예요. 그래요? 모르고 있지 않아요. 근데 그것도 NGO에서의 항변은 NGO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다. 그래요? 근데 그 말도 사실은 따져보면 이해는 되거든요. 어떤 사업을 이렇게만 하면 되지라고 하기는 쉬운데 근데 그 일을 실제로 조직하고 하기 위한 그 모든 프로세스를 따져보면 관리비 같은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또 있죠. 근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. 가이드라인. 네. 그렇잖아요. 그래서 기업도 그런 게 있잖아요. 우리는 인건비를 20% 넘지는 않는다라든지 네네.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내가 뭐 굶주린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다는데 100억을 하는데 90억을 인건비에 쓰고
응. 10억을 준다면 그건 사실은 이상하잖아. 그거다 배꼽이 큰 거 아니냐라는 게 네. 내 생각이고 내 주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. 많죠. 근데 어느 정도는 불가피해요. 불가피하겠지. 응. 하지만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거. 다이렉트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만들면 있을 필요는 있겠네요. 글쎄요, 냉정한 이타주의자는 기사를- NGO나 네. 사명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이거 이런 NGO 편을 좀 들어주었습니다만 예. 이 생각을 바꾸는 건 안 돼요. 이 책이 되게 예. 좋은 서로 간에 생각해볼 그러니까. 그거네요. 좋아요. 냉정한 이타주의자. 이타주의자. 예. 아, 번역책 제목을 잘 지었다. 그쵸. 아까 doing good Better보다 better보다 이게 낫죠? 이게 낫네요. 맞아요. 냉정한 이타주의자. 예, 좋은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이 정도 네. 할까요? 예. 네,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